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방향을 달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는데 이 기관 안에서 연기금은 최장기간 매도 행진의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5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관망세가 짙었던 어제 우리 시장 뒤로 하고 오늘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정수 최충성 하채기 김선유 전문위원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는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아무래도 이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 요 몇 거래일 사이죠. 지난주 말경부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일단 강하게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좀 여러 가지를 보죠. 뭐 부채, 미국채를 좀 보고 중국 시장을 좀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 이상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1% 이내의 변동폭,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1% 이내의 좀 변동폭을 좀 보이면서 점차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내성이 좀 깔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우선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냥 좀 지수가 좀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수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좋은, 뭐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수가 밀려 내려왔을 때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거래 대금이 감소가 되면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 조금 더 안정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FOMC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반망 심리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박스 번역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들이고요. 21선 자리대가 아직까지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21선이 좀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3,10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박스 번역은 지속되고 있고 거래 대금이 좀 감소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느 순간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거래 대금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방향성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수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거래 전이죠. 금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고객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 자체가 다시 60조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6조 4천억대가 또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럼 이 얘기는 저가 매수세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바로 전해주시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FOMC 눈치 보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FOMC 전에 만약에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뭐 3,1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했던 트레이딩을 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일부는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대감,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교차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먼저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또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로 업종별 순환매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있어서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들이 관심을 좀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건설 쪽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음식료 쪽이라든가 유통주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동국제각이라든가 뭐 세아베스트라든가 현대제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환매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음식료 쪽이라든가 유통주들도 마찬가지로 순환매가 좀 계속해서 좀 돌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긴 관점으로 좀 놓고 봤을 때에 최근 들어서 이 나스닥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IT 쪽 섹터들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익치를 따져봤을 때도 이 IT 섹터가 성장 폭을 보게 되더라 가장 높아요. 근데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 저가 매수도 충분히 좀 나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IT 소부장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성장세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저가 매수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5G 쪽도 마찬가지예요. 5G 쪽도 실적은 좀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기대에 상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진 않았어요. 기대가 좀 너무 컸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주가의 하락 부분들은 너무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일단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황사 얘기가 항상 이맘때쯤, 뭐 2월 달에서 3월 달 정도 때 되게 되면 황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를 좀 덮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기사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흐름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재 쪽 섹터죠. 뭐 하츠 같은 경우도 이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좀 만들고 있죠. 위닉스라든가 뭐 KM 많이 빠져 있는 KM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뭐 50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죠. 그러면 이런 웰크론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며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 화이를 제치고 캐나다의 이 5G 공급사, 장비사 쪽의 통신사 쪽에 공급사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KMW라든가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봐야 되겠죠. 많이 빠져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주가가 바닥을 만들었다 치고서 이제 바로 가지는 못할 거예요. 한번 델민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신호는 좀 나오지 않을까. 9만 원짜리 때는 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건설, 건설주 같은 경우도 GS건설 같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6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아마 어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 중에 하나가 연기금의 매수 전환이었을 겁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거의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그간 이어오던 지난 연말부터 이어오던 최장기간 매도 행진의 마침표를 찍고 드디어 5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간 시장 상승에 따른 비중 축소를 이유로 매도를 했던 연기금, 다시 좀 매수를 이어가면서 시장 상승의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건설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업종 상승이 두드러졌었죠. 하지만 FOMC 회의 앞두고 여전히 관망 장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으로 움직여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캐나다 주정부 운영통신사인 사스크텔의 5G 장비 단독 공급한다는 뉴스 나왔습니다. 0.7% 오른 8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들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 1.47% 오른 138,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LG화학의 낙폭이 좀 눈에 띕니다. 4.7% 빠지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쯤에 나왔던 뉴스였죠.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 탑재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타격을 면치 못할 거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하락 출발한 모습이고요. 네이버 0.78% 오른 38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0.4%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2% 가까이 올려 세우면서 7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7%가량 오르는데요. 어제 그 폭스바겐의 소식에 좀 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는 기대가 많고 있습니다. 69만 8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카카오 0.8%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이베이코리아 인수전 예비 입찰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와 카카오의 인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0.8% 오른 48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4% 오른 3,059포인트에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93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알테오진만 0.7% 파란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 그룹주들 전부 다 빨간불로 출발을 합니다. 어제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반등해 줄지 지켜보겠고요. 펄어비스 0.7% 오른 30만 3,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에코프로비엠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1.4% 하락하면서 16만 7,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시젠이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오릅니다. 2%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횡보 중인데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4%가량 증가할 것이고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매수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은 13만 2,9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머티리얼즈 0.59%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 0.6%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낸 가운데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장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어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FOMC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눌리는 듯한 흐름세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걱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상승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단기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단기 바닥은 쳤습니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악재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완전 초폭락으로 무너지지 않는 수준만 버텨준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3,100에서 3,150은 기본적으로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로 왔을 때에서 우리가 그 다음서부터 봐야 될 자리는 바로 전고점 자리 3,266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갔을 때 이거 3,150 일단은 가고 나서 얘기지만 갔을 때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3,266까지의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겁니다. 거기서 돌파를 못했을 때서는 다시 쿵 하고 떨어지겠지만 돌파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때서는 3,480 거의 3,500 언저리까지도 목표치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3,150까지 갖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죠. 일단은 코로나 백신이 먹힌다라고 제가 벌써 4주째 거의 한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맞췄더니 확진자가 훅 떨어졌고 유럽에도 영국에 맞췄더니 확진자가 훅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주말에도 기사가 나왔던 게 이스라엘 국민의 60%의 접종을 마쳤더니 확진자가 3,200명, 3,300명대에서 700명대로 확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그러니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올 5월 달까지 성인 남녀 확보를 해서 다 맞추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나왔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그다음에 최근에 부양책으로 인한 낙관론들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굳이 미국 시장을 만약에 불안한 요인이라 한다면 금리 얘기죠.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초폭등하는 상황들도 아니고 전일 대비 조금 이제 안정세를 조금 잃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는 악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요, 똑같이 나와도 악재가 그 시장을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시장이 강하고 올라갈 때에서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다 그냥 묻혀버려요. 그냥 기사로 다 묻어버립니다. 호재 뉴스로. 시장이 약할 때는, 빠지려고 할 때에서는 호재 뉴스가 몇 개가 나와도 먹히질 않습니다. 조금의 악재에 민감하게 빠지기 마련인데 지금 시장은 악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시장이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금리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 나와봤자 지금은 그걸로 발목을 잡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경기 낙관론과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재, 소비주, 특히 오늘도 보면은 소비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도 하나투어서부터 해서 이쪽에 있는 그 여행 관련주들 상당히 흐름들이 좋은데 항공주, 그 다음에 화장품, 카지노, 오늘도 보면은 카지노 관련주들 흐름들 좋죠. 그리고 어제 호텔신라 등등 해가지고 지금은 영화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영화관 관련주 CJ, CGV 어제도 강하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백화점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주들을 쪽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놓는다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낙폭과대로 움직이는 쪽들이 이제 반도체 섹터들하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 섹터들인데 걔네들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직상장, 나스닥 상장 이슈로요. 쿠팡, 마켓컬리, 등등등등 종목들이 어지럽게 움직였는데 그쪽은 매매 관점이고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고요. 시장의 중심인 IT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길게 봤을 때 좋게 보는 소비주 관련주들은 지금서부터 잘 모아서 잘 저점 매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어쨌든 간에 3,150까지는 기본적으로 갖다 놓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KC피드 질문이 와 있네요. 자, KC피드. 자,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은 원래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한 번 더 치기 마련인데 치고 올라가질 못하네요. 자, 마켓컬리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마켓컬리에다가 그 계란이죠. 그래서 유정란을 납품한다는 사실이 부각이 돼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조금 느낌이 이제 과거 이제 정치 테마주 느낌이죠. 같이 이제 학교 나왔다고 동문이라고 급등을 하고 같은 회사에 예전에 한번 친분이 있다라고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관광이 없어요. 그냥 약간 그런 식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
마켓 관리 관련주 해가지고 지금 기대감의 급등이 나오는 건데 어느 정도 기대감에 많이 오르면은 기대감이 사라지면은 당연히 크게 흔들릴 것도 생각을 좀 하면서 이쪽을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쫓아가시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고 싶은데 KC피드는 하는 사업 자체가 양계용, 그다음에 양동용, 축우용, 그래서 가축, 가금용, 배합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계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관련된 그쪽 관련된 부분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쪽인데 어쨌든 기대감 쪽에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상한가 간 이후에서 그렇게 급등하지 못한다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뚫어야 돼요. 이렇게 상한가를 갔으면 뚫어야 되는 거고 갖고 있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났다면 신규로 붙으려는 분들은 여기서는 관망하시고 붙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가 저점이 깨져버리면 3,700원 정도, 3,800원, 3,900원 이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밑으로 크게 밀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쫓아가지 마시고 밀릴 때 차라리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관망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많이 샀고. 그러면 이제 바닥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우리가 이제 깨볼 수가 있을 텐데, 박스권이죠. 저점과 여기 고점의 박스권이고, 최근에 움직였었던 이유는 OX40L이라는 세포 배양에 대한 특허에 대한 소식을 조금 전해줬는데, 요 박셀바이오는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한 연구 개발 업체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해가지고 항암 면역 치료제 플랫폼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치료를 효율적으로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이번 발명으로 인해서 뭐 자연 살해 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면역 세포 치료 분야의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최근에 한번 이틀 전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 호재에 계속 연이어서 움직이는 건데 최근에 계속 그런 이슈도 있었죠. 이제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 사이토카인에 기반된 박스루킨 15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최근에 조금 딜레이가 돼가지고 다시 좀 흔들렸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다시 바닥에서 오르는 것 같은데 제약주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던 제약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은 이중바닥 효행이니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이 깨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92,000원 잡고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AD칩스. 자, AD칩스. 자, AD칩스 어제 거의 뭐 상한가 가듯이 쭉 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인데 바로 삼성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삼성하고의 그 파트너십, 자율주행차 아니면 뭐 인공지능 칩,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삼성전자와 같이 파트너로 엮여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테마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구글 자율주행차 핵심 칩을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십 뭐 그런 거 부각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를 못 갔죠 결국은. 지금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릴 때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밀릴 때 공략하는 겁니다. 좀 더 밀리면 더 밀리거나 내일까지 더 밀리면 여기서 저점 매수하시고 1,400원 손절 잡고 올라오면은 이 고점 자리 1,750원에서 1,800원짜리 뭐 잘 가면 2,000원짜리인데 어쨌든 이슈는 살아 있고요. 뭐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어제 기관하고 투신해서 각각 40만 주씩, 40만 주, 80만 주 들어왔으니까 밀리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인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양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피 0.3% 그리고 코스닥 0.4%가량 빨간불입니다. 오늘 양시장 개인이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연기금 쪽에서도 코스피 시장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조금 올랐던 원달러 환율 오늘 다시 하향 안정화 되면서 2원 70전가량 내리면서 1,133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아주아이비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창투사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아주아이비 최근에 기존에는 SV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나우아이비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로 좀 넘어온 모습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신규 접근은 조금 주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창투사 관련해서는 수익 구조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돈을 좀 지원을 해주고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좀 수익을 좀 가져가는 구조인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천천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것보다 눌림목 구간 중간중간 잘 대응을 하신다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눌림목을 지나고 있는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 못 따라가서 좀 아쉬우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눌림을 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아직 기회는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6,000원 구간 좀 끔적끔적 거리는 모습인데, 오늘 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6,000원짜리를 좀 지지를 해준다면 한번 접근도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이고,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고, 만약에 좀 눌림목을 체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5,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저 자리 오면은 일단 한번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있잖아요.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지금 쉬고 있는 종목, 기존에 제가 아까 창투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창투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수의 상승 하락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기회는 항상 있다. 지금 같은 박스권장에서는 오히려 저런 종목들을 잘 대응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휘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신 종목이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 말고 이제 휘플렉스도 같이 히토류 관련주 포함인데,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조금 조용하죠. 일단은 바이든이 새로 당선이 됐고, 트럼프보다는 공격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수가 좀 변동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중무역 관련해서는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쭉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지금도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흔들기가 많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좀 흔들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접근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또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기적으로 좀 끌어가신다면 5,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가구입니다. 일단은 제가 3월 9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추세적으로 눌린 구간, 기술적으로 딱 접근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5% 이상 상승 구간인데 천천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나오고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거의 눌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 저런 눌림 자리,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지금 자리도 충분히 양호합니다.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지금 자리 정도까지만 5,500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 모아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고요. 한국 가구까지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종금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창수사 관련해서 관련주들 많이 강세인데 일단은 그 종목들 좀 못 잡아서 굉장히 아쉬우신 분들 계실까봐 일단은 지금 눌린 구간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종금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기술적으로 같이 한국 가구처럼 일단 상승 후 눌린 구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691원입니다. 일단 저 자리쯤에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동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전주가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천천히 잘 대응을 하시고 매도할 때는 기계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너무 큰 기대감에 좀 접근을 하시면 매도를 놓치고 또 기간적으로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가는 750원,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손절 가격은 668원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저 자리에서 조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투사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종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알고 계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종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선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우리종금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68원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의 전략을 세워드렸고 이런 종목 일단 매도는 좀 기계적으로 하자라는 전략까지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성 창투가 되겠는데요. 어제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다 어제 상한가에 대한 이슈를 다 접하셨을 거예요. 크래프톤 IPO 본격화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듯이. 근데 이런 종목들 이제 급등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처음 매매하신 분들이라든가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런 거 들어가셨다가는 계좌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지금 30%씩, 15%씩, 18%씩 급등하다가 장중에 갑자기 10%씩 밀리면서 마감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지금 한 4일 연속에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국내 이 IPO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일부 종목 같은 건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붐이 불고 있지만은 이런 재료들, 이런 기대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코세스가 좀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주가가 좀 안 올라왔다라면은 괜찮은데 지금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대로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좀 추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도체 후응종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OLED 관련된 장비 쪽에서도 좀 제조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등을 이제 거래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 뭐 자산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조금은 아주 높지는 않고요.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반도체 쪽으로 이쪽에다가 뭐 43억 정도의 뭐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미리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그 반응을 좀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추세에서 좀 이탈했다가 지금 회복을 할 것처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쉽게 지금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갑자기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왜냐하면 또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난번에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블록스 관련된 부분이 좀 급등한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 이외에 좀 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보유자 하신 분들의 대응 영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나왔지만은 크게 방향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250원 이 정도를 좀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7,2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5일선이라든가 11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5일선, 11선 안착을 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121선이라든가 이런 확실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 하면은 8,500원 또는 9,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이게 9,280원을 돌파하려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우건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건설 종목들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LH 흑폭풍이 좀 나오면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 정부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의 좀 주도하는 것으로 좀 바뀌지 않느냐, 바뀌처럼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건설주 종목들은 뭐 내수적으로도 상승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그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다가 방향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대응은 61선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을 이탈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는 정리하는 것으로 가시고, 현재 구간에서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6,700원이겠는데 뭐 7,000원까지도 볼 수도 있고 또 7,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3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IG 비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아침에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던 좀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음성통화 관련해가지고 뭐 선물카드 유통하고 그다음에 기관통신사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회선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알트폰 브랜드인 IG 모바일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큐리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무선 공익이라든가 광케이블을 좀 제조 판매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틀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종속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죠.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제 코로나 이상에서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서서히 활동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QR코드를 통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왕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국내 마찬가지죠. 백신 접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적으로 관계가 좀 올라온다고 하면은 국내 쪽에서도 활동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하면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5G 특강망 도입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전에는 통신사들을 통해서만이 이제 기지국이 구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직접 주파수를 좀 할당을 받아서 기지국을 구축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월 27일 날 급등했다가 꼬리를 달면서 좀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5G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5G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중엔 또 시스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스지도 관련과 계속해서 연계해서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의 좀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4,285원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13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아이즈비전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하시고요. 자, 시장 지금 계속해서 0.3에서 4%대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창고, 항공과 해운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통신, 장비 업종들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또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와 연기금 모두 다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김선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어제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재미가 좀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일까요? 그래도 좀 움직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급하게 좀 밀리는 종목들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시장이 그냥 재미없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이에요. 네오 이뮨텍. 자, 뭐 하는 회사냐? 면역 항암 신약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공모가가 7,500원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이제 따라고 하죠. 더블 출발을 했어요. 네, 따상이면 참 좋은데 상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발하고 움직임 자체가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왔다 갔다 분봉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침에 바로 좀 오전장에 급하게 뛰다가 좀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다시 플러스로 좀 안착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른데 체결 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매도 쪽도 원체 많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를 기대했지만 그 흐름이 나오지 않다 보니 주가 자체가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상장하고 났을 때 바로 그 공모했던 그 물량들이 강하게 지금 주가가 튀지 않을 경우에 정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선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출발하고 플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려치는 모습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지키면서 올라가려는 시도는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종목이 급하게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상승 쪽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최악인 경우를 대비하여서 이 가격만 지키고 있다면 가져가 볼 만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14,000원 정도입니다. 14,000원 정도가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종목을 좀 더 보시고 가져가신다면은 다시 전고점, 현재 최고 전고점이 17,450원인데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좀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 쪽으로 거래대금이 원체 많이 몰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 종목들 빠지지 않고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일단은 뭐 더블 출발이기 때문에 실패는 아닙니다. 성공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자. 다만 14,000원 이하로 밀릴 경우에는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LG화학인데 SK이노베이션까지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전략을 변경을 합니다. 이게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이렇게 보통 세 개를 나누는데 각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네모난 배터리예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각형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LG 쪽에서나 SK 쪽에서나 이제 원통형이 아닌 파우치형으로 주로 만들고 있는데 이유는 사실 중국 쪽의 시장 자체가 각형으로 좀 넘어가는 각형 쪽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조금 저물면서 좀 재미가 없는 모습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보였거든요. 중국 배터리 자동차 시장 자체가 약간은 조금 멈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저런 포인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국내 업체들이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있다가 테슬라나 루시드나 등등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이 사실 중국이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워낙에 많은 회사 아닙니까?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각형으로 80% 이상의 차를 각형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립니다. 원체 좀 센 이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약간의 좀 죽어있는 중국 시장을 좀 노리겠다는 건지 조금 방향을 완전 틀었습니다. 아니면 좀 국내 자국 내 우리나라 말고요. 수학의 자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각종 배터리 회사를 좀 키우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향은 좀 분명히 좀 받는 것 같아요. 중국과의 좀 시너지를 좀 받으려는 건지도 생각이 들어서 국내 업체가 우선 피해를 좀 받는 상황인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제 트렌드 자체 각형보다는 그 파우치형이 점차적으로 대세로 가고 있는 좀 상황이라 각형은 좀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 그냥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적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의 가격적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급하게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조정을 혹시라도 지금부터 한 번 더 거친다면 정말 좋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기다려보시고 매수를 추가 매수하시거나 신규 접근 굉장히 가능해 보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상장 이슈를 맞춰본다면 다시 한번 100만 원대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각형이 아니더라도 파우치형으로 충분히 매출이 크게 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기술력으로 다시 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 대비하셔서 그냥 대응하시면 된다. 매수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밀리기는 했어요. 근데 볼리저멘트 하단 자리에서 훑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 끝자리 좀 하단 자리 이탈하는 포인트 나올 때면은 매수가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설마 20만 원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좀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려볼 테니까 걱정보다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제주항공인데 1월 말쯤에 이제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정말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천을 드리고 정말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항공이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제가 그간에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뭐다. 이런 종목들, 여행 관련해서 하나투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어제 추천드렸던 호텔신라 급등 나왔죠. 네, 이런 종목들. 죄송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드렸네요. 어제는 다른 거였고, 지난주 목요일날 추천드렸던 호텔신라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트렌드 자체, 종목을 매수하는 시각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이전부터 재미를 봤었던 종목들,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항공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항공주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좀 작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 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조금 나쁘진 않은데요.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뛰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에 좀 더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진 전문위원의 종목 시계 나월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장 0.4% 안팎의 매수, 지금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이 양시장 매수 유지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코스피 시장 매수에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본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선물 시장 지금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 우리 시장도 강한 상승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후장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